영국 BBC가 한국 수능 영어 문제를 메인 뉴스에 통째로 실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영국인들이 직접 풀어보고는 이건 미친 시험이라며 충격받았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한국에는 삼성 있고 영국에는 예능밖에 없는지 영국인들 스스로가 자주 한 이유를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시험 이야기가 아니라 평가원장 사임으로까지 이어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도요. 시작합니다. 세계 언론이 집중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팩트부터 보죠.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 약 3%, 작년 6%에서 절반으로 폭락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100명 중에 3명만 1등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97명은 탈락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만 이슈가 된 게 아니에요. 영국 BBC 방송이 12일 이걸 메인 뉴스로 다뤘거든요. 한국의 혹독한 대학 입학 시험인 수능, 특히 영어 영역은 악명 높을 정도로 어렵다. BBC는 한국 학생들의 반응도 직접 인용했어요.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것 같다. 미친 수준, 인세인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뉴스잖아요. 아, 한국 수능이 어렵구나 정도로 보도하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BBC가 진짜 파격적인 걸 했습니다. BBC가 실제 수능 영어 문제를 기사에 통째로 실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세요? 보통 외신이 다른 나라 시험을 보도할 때는 난이도가 높다더라,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더라, 이 정도로 전달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BBC는 문제 자체를 기사에 박았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었던 34번 문제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법철학을 다룬 지문, 법적 정의와 윤리적 정의의 차이, 추상적 개념이 영어로 복잡하게 서술됨, 39번 문제 비디오 게임 용어를 다룬 지문, 컬처테인먼트라는 생소한 합성어 사용,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복합적 개념. 이 두 문제를 영국 독자들한테 이렇게 던진 겁니다. 궁금하면 너희가 직접 풀어봐. 단순히 보도가 아니라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영국 텔레그래프는 BBC보다 한 발 더 나갔어요. 기사 제목부터가 당신은 한국의 미친 대학 입학 영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제목에 대놓고 미친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34번, 35번, 39번 문제를 기사에 전부 실으면서 한번 풀어보시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텔레그래프가 보수 성향의 권위 있는 영국 일간지라는 겁니다. 이런 매체가 다른 나라 시험을 가지고 이렇게 대서특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특이하고 정말 어렵고 정말 뉴스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럼 영어 원어민들은 이 문제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텔레그래프 기사에 달린 최다 공감 댓글. 이 시험을 보면 왜 한국에는 삼성이 있고 영국에는 스타머 총리랑 스트릭틀리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설명이 된다. 이 댓글, 겉으로는 유머처럼 보이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자주 섞인 풍자예요. 풀어서 말하면 한국은 이런 살인적인 시험으로 인재를 뽑으니까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는 거야. 우리 영국은 정치인들이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만들고 있지. 칭찬인 동시에 자국 비판입니다. 이 댓글이 최다 공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많은 영국인들이 공감했다는 거예요. 다른 댓글들도 보면 더 재미있어요. 반응 1 비교 불가의 난이도. 오늘날 하버드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이랑 비슷하다. 하버드 MBA요. 세계 최고 경영대학원 중 하나죠. 그 입학시험이랑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비교입니까? 반응 2 원어민도 포기. 영어가 모국어인데도 39번 문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잠깐, 이거 웃긴 상황 아닌가요? 영어를 태어나서부터 쓴 사람이 영어 시험을 못 풀겠다고 합니다. 한국 고등학생들은 이걸 70분 안에 45문제 풀면서 정답을 맞춰야 하는데요. 반응 3문제 자체에 대한 비판. 똑똑해 보이려고 길게 늘어놓았지만 본질적으로 의미 없는 글이다. 이건 더 심각한 지적이에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학적으로 꼬아놓은 텍스트를 해독하는 능력을 보는 거라는 비판입니다. 이런 글로벌 관점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논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세요?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2월 10일 사임했습니다. 잠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BBC가 이걸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1993년 수능 도입 이후 시험 난이도를 이유로 책임자가 사임한 첫 사례. 33년입니다. 1993년부터 2025년까지 33년 동안 수능을 치렀어요. 그동안 물수능도 있었고 불수능도 있었고 오답률 90% 넘는 킬러 문항도 있었고 전 과목이 다 어려웠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시험 난이도 때문에 평가원장이 사임한 적은 없었어요. 원장은 사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절대평가 취지입니다. 수능 영어는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거든요. 절대평가의 원래 목적은 90점 이상 받으면 무조건 1등급, 다른 학생과 경쟁할 필요 없음, 영어 사교육 부담 줄이기, 학생들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에는 1등급 비율 약 3%. 이게 뭐냐면 사실상 상대평가보다 더 경쟁적이 된 거예요. 과거 상대평가 시절 1등급 비율이 4%였거든요. 절대평가로 바꿔서 더 경쟁이 치열해진 겁니다.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 시간 70분, 1시간 10분. 문항수 45문항. 1등급 비율 약 3%. 전년 대비 50% 감소. 계산해 볼까요? 70분에 45문항이면 문항당 평균 93초, 지문 읽고, 선택지 읽고, 정답 고르고, 마킹까지 1분 30초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것도 칸트의 법철학이나 생소한 학술 용어가 나오는 지문을요. 더 심각한 건 작년 1등급 비율 6%, 올해 1등급 비율 3%. 만약 작년에 100명이 시험을 봤다면 작년 6명이 1등급, 올해 3명만 1등급으로 같은 실력의 학생 3명이 탈락한 겁니다. BBC는 수능을 단순한 시험으로 보지 않았어요. 매년 11월 치러지는 수능은 8시간에 걸친 마라톤 시험이다. 이건 단순히 대학 입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 전망, 소득, 인간관계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풀어서 설명하면 취업 전망으로 스카이 대학 나왔냐 안 나왔냐로 입사 가능한 회사가 달라지고 대기업 공채에서 학벌 필터링을 하고 소득 면에서는 서울대와 지방대 졸업생 평균 연봉 차이와 평생 소득 격차로 이어지며 인간관계 면에서는 결혼정보회사에서 학벌 조건 명시에서 좋은 결혼의 조건에 학벌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의 시험이 이후 50년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일까요? 영국 가디언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가디언은 단순히 시험이 어렵다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쳤어요. 1. 용어 자체의 문제. 39번에 나온 컬처테인먼트라는 합성어. 가디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용어를 만든 학자조차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용어를 만든 당사자가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줄은 몰랐다며 당황한 거예요. 이건 마치 셰익스피어가 만든 신조어를 영국 고등학생들한테 시험으로 내는 격입니다. 학술 논문에서나 쓰이는 전문 용어를 대학 입학 시험에 넣은 거죠. A. 시스템의 문제. 가디언이 지적한 것은 극도로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극심한 압박을 준다.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우울증 원인 중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수치로 언급된 겁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OECD 1위, 한국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한국 청소년 행복도 OECD 최하위권. 삼성을 만든 대가가 이겁니다. 3. 사회 구조의 문제. 가디언은 수능이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고 봤어요. 수능은 사회적 지위 상승의 관문, 계층 이동의 거의 유일한 수단, 개천에서 용나는 마지막 사다리, 경제적 안정의 보증수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살. 이 공식이 사회 전체에 각인됨. 좋은 결혼의 티켓. 결혼 시장에서 학벌이 스펙이 됨. 스카이 남편 서울대 며느리 같은 표현이 일상화. 수능 점수가 곧 인생 가치가 되는 사회. 가디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법안까지 언급했어요. 4세고시, 7세고시로 불리는 미취학 아동 영어 학원 입학시험 금지법. 잠깐 다시 읽어보세요. 4세. 유치원도 안 간 나이예요. 기저귀를 뗀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고시를 봅니다. 왜요?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4살 영어 학원 입학시험 4세고시. 7살 더 좋은 영어 학원 입학시험 7세고시. 초등학교 특목중 입시 준비. 중학교 특목고 입시 준비. 고등학교 수능 준비. 대학 취업 준비. 취업 승진 경쟁. 4살부터 시작해서 평생 경쟁입니다. 가디언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이 질문을 전 세계에 던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법안이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사회라면 4살짜리한테 시험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야 하고,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안 시켜야 하고, 학원들이 자율적으로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회가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이게 만연했던 겁니다. 법이 없으면 계속 할 거란 얘기죠. BBC, 텔레그래프, 가디언. 이 세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 한국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성공의 증거로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 K-팝, K-드라마로 세계 장악, 반도체, 배터리 기술 세계 1위, 그 대가, 청소년 우울증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4살부터 시작되는 평생 경쟁, 33년 만에 평가원장 사임시킨 불영어, 4살짜리가 고시를 보는 나라. 이게 가디언이 한국을 요약한 한 문장입니다. 다시 그 댓글로 돌아가 봅시다. 왜 한국에는 삼성이 있고 영국에는 예능밖에 없는지 설명이 된다. 이 문장 칭찬일까요? 풍자일까요? 둘 다입니다. 이 시스템이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고, K-팝, K-드라마로 세계를 사로잡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우울증을 만들었고, 4살짜리가 고시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가 한국 교육을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글로벌 시각의 분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수능 영어가 BBC, 가디언, 텔레그래프 메인 뉴스에 올랐다. 영어 원어민들조차 미친 시험이라고 반응했다. 33년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평가원장이 난이도 문제로 사임했다. 본질. 단순히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문제, 성공과 고통이 공존하는 역설. 영국 독자들이 자주 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들은 우리의 성과를 부러워하면서도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